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선호입니다. 지금 이 영상 요 사고 장면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희 GQ 유나이티드 팀 N페스티벌 함께 나가고 있는 황용섭 선수의 사고 장면, 작년 사고 장면이죠. 그리고 혹시 이 장면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같은 클래스에서 같은 날 용인전에서 또 모드게러지에서 메인터넌스 받고 있으시던 이민환 선수 7번 코너에서 브레이크가 또 작동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펜스에 갖다 꽂는, 다행히 두 분 다 멀쩡했습니다. 몸은 다치지 않아서 너무나도 다행이었지만 작년에 이런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고 두 번 다시는 이제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일이었는데 결국 이번 N페스티벌 2025년 개막전 라운드 1 또 용인에서 결국에는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 이민환 선수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서 펜스에 꽂았던 그 같은 코너 7번 코너에서 17번 강신홍 선수가 먼저 브레이크 작동 불능으로 이제 펜스에 충돌을 했고요. 그리고 강신홍 선수가 멈춰 있는데 그 강신홍 선수의 차량을 정재호 선수 42번 정재호 선수가 또 2차 가격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슨 영화 같은 장면이 연출이 됐고, 그 이후에 또 그치지 않고 76번 신일경 선수가 이번에 또 정재호 선수의 차량을 또 한 번 가격을 하고, 그 이후에 10번 곽호준 선수까지 똑같이 7렙 상황에, 그러니까 경기가 시작되고 7번째 바퀴에 7번 코너에 다 같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행복했던 주말이 한순간에 악몽처럼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개막전에서 저희 팀에 합류한 저희 병희 형의 팀메이트 N1 클래스 출전하는 신우진 선수가 N1 클래스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저희 팀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다 같이 미친 듯한 그 분위기 속에서 우승 세레머니를 하고, 황용섭 선수 그리고 우리 신사용 선수까지, 우리도 이제 다 같이 또 이제 경기를 할 생각에 너무나 들떠있는 그런, 정말 날씨도 좋고 관람객들 시청자분들도 너무 많이 오셨고 저는 사파리 버스도 운전한다고 너무 재밌었고 정말 모든 게 완벽했던 순간에 지금 이런 사고가 나면서 모든 게 와장창 다 깨져버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또 잘못 빠진 정보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건 또 뭐 자로잡을 수 있다면 좀 바로 잡고, 대표적으로 뽀구미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충돌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그 앞쪽에 4대가 사고가 난 다음에 이제 차량을 중간에 트랙 가운데 멈추고 이제 막 걸어 내려가지고 뛰어서 밖으로 이동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뽀구미 선수가 그 옛날에 사고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린 거다라고들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뽀구미 선수 차량도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차만 4대지 실제로 브레이크에 이상 증상이 생긴 차량이 그 7렙째에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나마 4대가 먼저 사고 나서 뒤에 있는 선수들은 오히려 사고를 면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차량들의 문제가 생겼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잘못 퍼져 있는 얘기들도 좀 바로 잡고,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는 플레이그라운드에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좀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으로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이 이슈를 좀 자세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N2 클래스, 이 현대 N페스티벌에 용섭과 저와 뽀구미와 신사용이 출전하는 N2 클래스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간단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2 클래스 어떤 클래스냐면 아반떼 N 순정을 가지고 정말 최소한의 튜닝만 해가지고 나가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튜닝은 이제 주최 측에서 정해놓은 그런 품목들을 주최 측으로부터 구매를 해가지고 장착을 하는 겁니다. 이제 뒷자리에 롤 케이지, 휠, 브레이크, 타이어 이런 것들을 주최 측으로부터 구입을 해서 규정대로 튜닝을 해서 경기에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브레이크 품목, 그 브레이크가 지금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가 이제 좀 중요할 텐데, 특히나 아반떼 N 같은 차량에 들어가는 브레이크는 굉장히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그냥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이 페달 앞쪽에 있는 꽉 차 있는 브레이크 액이 쭉 밀려서 브레이크 캘리퍼에 있는 피스턴을 밀어서 패드를 밀고, 이 패드가 뭘 잡는다? 막 빠르게 돌고 있는 로터를 잡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동하는 게 그냥 기본적인 브레이크의 원리인데, 도대체 여기에 이상할 게 뭐가 있냐? 라고 하면 원래 모든 브레이크는 다 열과의 싸움이거든요. 열. 이거 꽉 잡을 때 열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열을 얼마나 빨리 식혀줄 수 있느냐가 사실 그 브레이크의 성능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냉각 성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제 굉장히 고성능 레이스카들의 경기를 보면 브레이크를 쫙 밟았을 때 순간적으로 이 로터가 빨갛게 막 달궈져요.
근데 달궈지는데 그 코너를 탈출하면서 그 로터가 확 식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엄청나게 빨갛게 달궈졌던 게 순식간에 식을 정도로 이 고성능 브레이크일수록 냉각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결국에 지금 N 퍼포먼스 포피 브레이크, 우리가 이제 원메이크 레이스에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장착해야 되는 요 브레이크도 결과적으로는 뭐가 문제다? 열이 안 빠져서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가 밀리는 증상이 나오는 거다. 자, 그러면 이 열이 발생하는데 브레이크가 왜 안 들어? 라는 거에 대해서도 짧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말씀드렸듯이 구조는 간단합니다. 페달이 밀면은 브레이크가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패드를 밀면 돼요. 근데 어디서 열이 제일 많이 발생하죠? 이 캘리퍼, 패드를 물고 있는 이 캘리퍼가 열을 가장 많이 머금고 있겠죠. 로터는 그나마 돌기라도 하고 있잖아. 근데 이 패드는 진짜 이 엄청난 이 쇳덩어리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계속 묶여 있잖아요, 마찰을 일으키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요 패드가 굉장한 열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 패드랑 뭐가 맞닿아 있다? 피스턴이 맞닿아 있는데 그 피스턴에 브레이크 액이 맞닿아 있다. 그러면 이게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브레이크 액을 끓입니다. 그래서 이 고성능 브레이크에는 그에 맞는 브레이크 액도 잘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성능 브레이크 액들은 이렇게 보일링 포인트라고 해서 이 브레이크 액이 끓는 점이 몇 도냐. 그래서 우리 N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300도 이상의 보일링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브레이크 액을 사용하십시오. 이게 권장 사양이에요. 네, 그 정도로 이 브레이크 액이 끓으면 안 되는 게 핵심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300도 이상에 대응되는 브레이크 액을 사용하라고 해서 다들 그 브레이크 액을 사용을 했음에도 그 300도가 넘어가서 브레이크 액이 끓었던 거죠. 자, 그래서 브레이크 액이 끓으면 어떻게 되냐? 끓으면 기포가 생기겠죠. 기포가 생긴 게 어디로 가냐? 요 라인에 그냥 그대로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브레이크 어떻게 밟는다고요? 그냥 내가 페달을 밟으면은 이 브레이크 액을 쭉 밀어가지고 패드를 민다고. 이 사이에 에어가 찬다? 기포가 찬다? 끓어가지고 공기가 막 발생하는데 이게 이 안에 있어? 그러면은 내가 밟아도 어떻게 된다? 허당이 된다. 그냥 공기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내가 브레이크 액으로 이 압력을 통해서 저 브레이크 패드를 밀 수 없게 된다. 이게 이제 에어가 찼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 액을 교환하고 난 다음에 에어 빼기를 잘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고가 난 이유,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작년에 뭐 용섭이가 사고 났던 거, 뭐 이민현 선수가 사고 났던 거 다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데이터를 찍어보면은 데이터 로고에 밟았는데 분명히 끝까지 밟는 게 인킴에 다 찍혔는데 브레이크 압력이 0바 같답니다. 0바. 왜냐? 나는 밟았는데 저쪽에서 압력을 못 느끼거든, 에어가 차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증상은 어찌 보면 심플하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나시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렇게 간단한 거면은 왜 못 고쳐? 냉각을 더 잘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일단 처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브레이크 문제가 사실 작년 시즌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시즌 초반에 사실 그 인제에서 타이어 빠져가지고 1라운드 취소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타이어 빠져서 1라운드 취소된 것 때문에 이 이슈가 좀 묻혔었던 것 뿐인데, 초창기부터도 브레이크에 대한 이슈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 때 타이어 빠지는 것 때문에 취소가 된 거랑은 별개로 이 포피스턴 브레이크를 잠깐 빼요. 우리 원피로 잠깐 돌아갑니다. 왜냐? 브레이크에서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때 이미 너무 많은 선수들이 브레이크가 좀 먹통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너무 온도 관리가 안 되는데요, 막 끓어가지고 넘쳐서 닛불로 이렇게 넘치는 게 보이는데요, 이런 피드백들이 막 왔고, 그래서 우리가 2라운드, 3라운드 때는 원피스턴으로 경기를 하고 다시 4라운드 때 포피스턴을 끼게 되는데, 자, 작년 4라운드 때 포피스턴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 브레이크 시스템의 냉각과 관련해서 두 가지 조치를 합니다, 실제로. 일단 첫 번째는 에어 가이드가 추가가 됐어요. 이제 아래쪽에서 공기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브레이크를 좀 더 식힐 수 있게. 그래서 4라운드 때는 브레이크 패드와 이 에어 가이드가 추가된, 개선된 상태로 이제 포피스턴을 다시 썼죠. 자, 그리고 나서 작년 시즌이 끝난 다음에도 그 상태에서 이번 시즌으로 넘어오기 전에 추가적인 조치가 또 두 가지나 이루어집니다. 일단 에어 가이드에 이제 아예 호스를 꽂아가지고 로터 쪽으로 아예 그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갖다 하나 박아요. 요 부품이 또 이제 무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제공이 됐고, 두 번째는 휠하우스 커버 앞쪽에 보면은 이 공기를 바깥쪽으로 빼주는 요 가이드를 제거하는 이제 요런 솔루션을 또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팀들한테 또 이제 알려줘요. 요거 제거하라고. 그거를 제거하면은 그만큼 브레이크 에어 가이드 쪽으로 공기가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계속 하고 있기는 했던 거죠. 이 브레이크가 열이 많이 난다니까. 그리고 또 열이 많이 나는 만큼 브레이크액이 자꾸 끓고, 브레이크가 막 스펀지 현상, 뭐 페이드 현상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선수들이 막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 그러고 막 끌어 넘친다 그러고 하니까 이런 조치들을 계속 해오기는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작년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브레이크 시스템 그냥
통으로 바꾸자고. 그냥 통으로 바꾸자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왜냐하면 선수들이 느끼기에도 계속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어떤 특정 바운더리, 이게 맥스야. 이게 아주 맥스라는 바운더리면 계속 이 바운더리에서만 브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정말 삐끗 잘못해서 이렇게라도 튀어나가고 이렇게라도 튀어나가면은 바로 큰 사고가 날 것 같은 거를 이렇게 감싸고 저렇게 감싸면서 요 안에서 계속 틀어막고 있는 진짜 불안불안한 느낌이 선수들도 계속 나니까 이러지 말고 그냥 브레이크 시스템을 바꾸자 라고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단이 났잖아요. 정말 천운으로 난 사람 죽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신일경 선수님 척추뼈 골절이 좀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정말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어쨌든 난 4명 다 살아있는 것 자체도 난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 결국에는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이제 와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냐면은 선수들의 얘기에 좀 더 귀 기울여 줬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냥 선수들의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건 원메이크 레이스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광고하죠? 그냥 아반떼 N만 구매하면 누구나 쉽게 초보자도 참여할 수 있는 레이스다. 썬데이 레이스야. 우리의 페스티벌이야. 이게 모토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막 출전해서 진짜 막 무지성으로 브레이크를 밟아대는 사람이 운전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브레이크는 죽으면 안 된다라는 스펙을 깔아놓고 그냥 거기에 맞췄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브레이크 시스템 바뀌고 뭐 바뀌고 할 때마다 정말 많은 테스트를 하는 것도 알아요. 왜냐면 인제 갔을 때도 뭐 많이 보고 실제로 나도 뭐 테스트에 타이어 테스트 해달라고 해서 나도 가고 옆에 또 테스트 가는 사람도 많이 얘기도 듣고 하니까 테스트 많이 하는 건 알아. 근데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정말 극한의 이상한 사람, 별의별 오만 사람 레이스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까지 완벽하게 반영되지 않은 테스트였던 거겠죠. 그래서 저는 플레이그라운드에 너무 아쉬운 게 그겁니다. 테스트를 좀 더 잘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애초에 여기까지 안 오도록 그냥 시스템을 갈아 엎었어야 된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플레이그라운드랑 친해요. 솔직히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내가 그 사람들 얼굴 어떻게 봐야 될지 나 그 사람들 솔직히 되게 미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너무 미안하지만 나는 엠페스티벌을 계속 나가고 싶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 바꿔야 해요. 작년에 이미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젠 더 이상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더 이상 놓치면은 이젠 정말 이 엠페스티벌이 이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냥 그건 막아야 된다라는 각오로 지금 이런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마음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플레이그라운드 대표님 뿐만 아니라 임직원 여러분, 물론 제품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격과 관련된 고충이 많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뭐 브레이크 시스템 냉각 좋은 거 뭐 1000만원, 2000만원짜리 뭐 왜 없겠어. 근데 이 아반떼 N 사서 누구나 간단한 튜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브레이크 시스템 기본 장착해야 되는 게 1000만원짜리고 어떻게 하겠어. 우리 지금 R튠 전체 다 하는 게 그게 뭐 몇백만원 수준인데 그 안에 브레이크 시스템, 휠 타이어, 롤 케이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비용의 압박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얘기지만 비용 잘 모르겠고 어떻게든 그 안에 맞춰서 냉각 시스템이 더 좋은 혹은 제동력은 더 떨어질지언정 뭐 순정 원피스톤 같은 경우에는 열 관리만 따졌을 때는 오히려 원피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 차라리 원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더 위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답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완전히 먹통이 될 정도의 이 온도 관리가 안 되는 브레이크 시스템은 하루빨리 이제 좀 갈아엎어야 된다. 이제 진짜 갈아엎어야 된다. 왜냐면 저 진짜로 경기 나가기 무서웠어요. 용섭이도 마찬가지지만 애기 생각해야죠. 나 나갔다가 다치면 어떡해요. 앞에 근데 사고 나는 거를 그렇게 봤는데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 우리 팀에 용섭이가 똑같이 그렇게 사고 나는 거를 봤는데 어떻게 나가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화도 나죠.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에어백이 때문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에어백이 때문일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어백이가 아예 잘못된 차들은 딱 들어가자마자 알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쑥 들어가. 그러면 바로 들어와요. 심지어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까지도 멀쩡하다가 갑자기 뭐 5바퀴, 6바퀴째 갑자기 에어백이로 문제가 된다? 저는 그런 경우는 에어백이가 잘못됐다 할지언정 에어백이를 제대로 안 한 게 사실이라고 할지언정 그건 브레이크 시스템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누가 정비하고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일반 개인들도 출전하라고 열어둔 경기잖아요. 일반 개인들이 나와가지고 트랙에서 피트에서 자가 정비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비사가 아닌데 100%가 아닐 수 있잖아요. 최소한 내가 밟아보고 이제 없네, 괜찮네 정도까지만 하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내가 느끼지는 못하고 2바퀴, 3바퀴, 4바퀴를 타야만 에어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엄청 크리티컬한 문제까지 개인이 다 확인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은 문턱이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어백이 얘기는 사실 말도 안 됐어요. 그럼에도 작년에 그래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래, 냉각 시스템 개선하고 있으니까 계속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러면서 사실 저희도 참으면서 믿었죠. 추가적인 솔루션들로 보완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결국에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야, 작년에는 그래도 어쨌든 포피를 요거를 꼽고 올해 추가된 냉각 시스템 그것도 없었는데도 어쨌든 작년에 끝까지 요 인재나 영암에서 사고 없이 잘 했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작년과 올해가 굉장히 브레이크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많은 요소들 중에 굉장히 큰 요소 중 하나가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타이어입니다. 작년에 계속 타이어 빠지는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올해 시즌이 되면서 타이어 스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넥센 썰4G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운전을 해보고 실제로 느껴보면 이 썰4G는 작년의 썰4G와는 전혀 다른 국가에서 전혀 다른 브랜드가 전혀 다른 컨셉을 가지고 만든 타이어다라고 해도 전혀 무방할 정도의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 타이어입니다. 정확히는 어떻게 다르냐면 작년까지는 엄청 떡 그립이었고요. 올해는 완전 돌 그립이에요. 그러니까 돌이랑 돌을 부딪히면 그립이 있어요? 없죠? 대신 돌처럼 타이어가 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립이 없어졌는데, 그립이 없어진 거랑 이 브레이크에 데미지가 가는 거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자, 타이어의 그립이 약해지면은 ABS가 금방 들어옵니다. 왜냐? 작년이랑 똑같은 코너에서 똑같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얘는 그립이 없기 때문에 타이어가 주르륵 미끄러져요. 미끄러지는 걸 잡기 위해서 ABS가 드르륵 하면서 들어온다? ABS가 드르륵 하면서 들어오는 순간 제동거리는 길어집니다. 그러면 작년이랑 똑같은 코너에서 똑같이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지금은 그립이 없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작년은 떡그립이니까 브레이크를 쫙 밟으면은 브레이크가 안 밀려. 그러니까 ABS가 안 터져. 그리고 ABS가 안 터지는 만큼 제동거리도 짧아져. 그러니까 잠깐 딱 밟고 깊게 딱 밟고 턴하고 나면은 바로 또 냉각이 시작이 돼.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타이어 그립이 없어져가지고 정말 브레이크를 소프트하게 아주 부드럽게 밟으면은 ABS가 안 터질 수는 있으나, 여기서 조금만 더 넘어가도 바로 ABS가 터지고, ABS가 터지는 만큼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그만큼 브레이크를 오래 물고 있어야 되는데, 예전 탈 때는 뭐 그렇다고 쳐요. 이 타이어의 특성을 알고 뭘 알고 작년과는 다르게 타야지. 솔직히 뭐 이렇게 안 하면 사고 나라는 생각에 막 원메이크 레이스가 이렇게 타야 된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나마 예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결승할 때 이번에 마스터즈 클래스 어제 사고 난 상황처럼 결승할 때는 솔직히 초보자들이 막 경합을 하고 있어. 내 앞에 뽀구미가 있고 내 뒤에 신사용이 있어.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뽀구미를 앞질 수 있고, 내가 여기서 조금만 실수를 하면 신사용이 나를 앞질러 가. 이 상황에 그래, 나는 열 관리를 하면서 타야 되니까 브레이크를 천천히, 이게 되냐고. 이게 되면 프로 하고 있겠죠.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건 우리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경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맞춰줘야죠. 그래서 결국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번에 타이어 바뀌고 이렇게 하고 나서도 뭐 테스트를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 타이어의 특성을 안 선수들을 그냥 태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렇게 테스트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겠지만, 레이스 상황이잖아요. 레이스 상황에서 어떻게 그 모든 선수들이 이 브레이크와 이 타이어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경합 상황에 그걸 어떻게 잘 컨트롤 하겠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요. 그게 사람이 가능한 거였으면은 F1 드라이버들도 사고 날 일이 없겠죠. 진짜로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어제 사고가 났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에는 100%의 확률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누가 앞에서 엔진이 어디가 작살이 나가지고 엔진 오일을 바닥에 빡 뿌려서 그 7번 코너, 용인에서 가장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세워야 되는 코너인 그 중요한 코너에 누가 엔진 오일을 뿌렸구나, 그래서 다 같이 밟고 미끄러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김태희 선수가 그 정확히 7렙 때 앞에서 2번이나 트랙 이탈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4대가 다 갖다 꽂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김태희 선수님 나오는 것만 기다렸다가 가가지고 잠깐 여쭤봤어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어땠어요? 브레이크? 브레이크요? 갑자기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어요? 김태희 선수 차가 코스 이탈을 자꾸 하더라고. 그래서 죽을 뻔했습니다. 조향만으로 서는데 벽이 점점
그래서 메인 세트 1번에서 이미 잘못된 걸 알고 갑자기 들어왔거든요. 갑자기 훅 들어왔거든요. 1번에서 조형만 서고 내가 압력을 안 채웠구나 하고서 계속 채웠어. 계속 채우고 메인 세트에서 250m 밟는 순간 이미 죽어 있었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타는 선수고 못 타는 선수고 간에 레이스 상황에서는 더 한계 상황까지 간다는 얘기겠죠, 결국에는. 아무리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또 뭐 하고 했더라도 이 레이스용 브레이크는 150%, 200%그 위에 안전 마진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브레이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마진이 200이라면 선수들이 딱 100까지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200을 가지고 있는 한계에 우리가 지금 200을 막 다 써가지고 막 여기 넘쳤다 내려왔다 하는 느낌이에요, 작년부터. 이걸 어떻게든 누르기 위해서 열심히 막 노력을 한다는 것도 알겠어요. 테스트를 하는 것도 알겠고. 근데 뭐 하나 요소가 바뀔 때마다 이런 사고가 자꾸 나오잖아요. 진짜 이러다가 사람 한 명 죽는다고. 그러니까 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브레이크 바꿔주세요, 진짜. 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너무 비싼 걸 써야 된다 그러면은 뭐 참가 대수는 줄어들지언정 어떡하겠어, 비싼 거 써야지. 일단 안전이 우선인데. 예. 참고로 여러분, 그리고 이게 벨로스터 N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벨로스터 N 때는 이제 워낙 또 잘 타는 고인물들만 많이 모여있기도 했겠지만 벨로스터 N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N보다 앞쪽에 걸리는 하중이 굉장히 가벼운 차였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도 짧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앞쪽에 하중을 딱 걸고 차 뒤쪽이 싹 옆으로 돌면서 앞쪽에 걸려있는 하중을 좀 분산시켜주는 그 효과도 굉장히 좀 강력했을 거고, 예, 벨로스터 N 때는 이렇게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아반떼 N으로 오면서는 DCT로 바뀌었지. 앞은 더 무거워졌어. 근데 차 전체 무게도 늘어났는데 휠베이스 늘어났어. 그러니까 앞쪽에 걸리는 이 스트레스가 아마 벨로스터 N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올라갔을 거예요. 이것과 맞는 또 이걸 버텨낼 수 있는 타이어 그리고 브레이크 이런 것들을 찾고 만들어내고 하는데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패했다는 걸 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깔끔하게. 이거 저는 인정해야 N페스티벌에 다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윽박 질러가지고 내가 그걸 인정한다고 해서 뭐 내가 이기는 거야? 뭐 누가 이기는 거야? 선수들이 이기는 거야?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나가는 내가 사랑하는 N페스티벌을 바보 만들고 싶은 생각 아무도 없을 거야. 근데 그럼에도 이거는 인정해 주셔야 다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인정하고 브레이크 시스템 바꿔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라도 해서 저희의 얘기가 이번에는 꼭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스터즈 클래스에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 챌린지 클래스를 열었다? 그리고 챌린지 클래스를 열 때 5랩으로 줄여서 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5랩으로 줄인 이유가 시간 관계상 5랩으로 줄였다? 라는 거는 좀 화가 나는 포인트였습니다. 신일경 선수 진짜 쾌차하셔서 빨리 회복하셔서 정말로 글쎄요,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더 안전해진, 더 제대로 된 브레이크 시스템과 함께 N페스티벌에서 계속 같이 뛸 수 있다면 전 너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쾌차하십시오. 네, 그리고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고 계신데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아무렇게나 비난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 브레이크 시스템은 아니지 않나? 더 냉각이 잘 되는 어떤 특정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계속하면 좀 더 귀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